김희준입니다. 오늘 또 고민 상담소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제가 요 근래 받았던 사연들 기준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을 좀 보자면, 자,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7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나이는 36살이고 결혼해서 돌진한 아기가 있습니다. 계속 연구소에만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위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대부분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미국 생활을 꼭 한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또 애들한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입사 직후에는 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 업무에 있어서 이제 두각을 좀 못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계속 잘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음. 제가 다시 중간 좀 읽어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뭐 컴사 하고 계시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입사에도 업무는 두각을 잘 못 나타내고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3, 4년 차 이후에 운이 좋으면 뭐 논문이라든가 특허 실적을 좀 갖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에 주로 했던 게 이제 논문이나 특허 실적을 직접 이제 좀 있다고 하고요. 이때 주로 했던 분야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바일 헬스 등 쪽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 재미있고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틈틈이 준비해서 어플라이를 했고 최종으로 UC 얼바인에 합격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탑스쿨은 아니지만 탑스쿨에도 지원을 했었지만 실력 부족으로 좀 떨어졌고요. 학교 랭킹이 20위 후반으로 높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풀펀딩 조건이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국 준비를 하는 중인데 막상 갈 때가 되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 제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와이프가 조금 불안해합니다. 물론 가져가면 따라갈 사람이긴 하다만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듭니다. 학위에 대한 집착. 저는 박사를 하더라도 교수 생각은 별로 없고 산업에만 이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에 가족을 고생시키는 일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학에 대한 제 의지나 동기 자체가 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 혹은 선배님들에게 조언 및 질책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뭐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박사를 미국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족도 있고 나이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박사를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추후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만 꼭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충분히 직업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풀 펀딩, 그러니까 장학금을 다 받고 일을 하시고 학교에 다니시면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장점이 많지 않을까. 그냥 박사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하는 게 추후에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뭐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물론 뭐 저기 배우자분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자세한 뭐 디테일한 것들은 당연히 풀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무조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가시라고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유학을 갔다 오면 이게 업무적인 거라든가 공부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모든 게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경험이 크게 쌓여요. 그 시선 뭐 다른 걸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에서만 보시던 거랑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뭐 연구를 하실 때라든가 나중에 추후에 한국에 돌아오시더라도 그 견문을 넓혔다 그러죠 저희가. 그런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적응하는데. 대신에 UC 얼바인을 합격을 하셨다고 하는데 장점은 있어요. 얼바인 쪽은 한국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러니까 적응하는데도 더 빠르게 수월하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얼바인을 좀 간단히 살다 왔는데 단점은 있어요. 얼바인 근처가 집값이 조금 비싸요. 뭐 임대료도 좀 비싼 편인데 그거 말고는 뭐 모임이라든가 교회, 성당을 무조건 가신다고 만약에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 활동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 많이 만날 수도 있고 UC 얼바인 한국인 학생들도 많고 동양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서 적응만 잘 하신다면 뭐 배우자분도 오히려 뭐 교육도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하면 뭐 언어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봤을 때 조금은 도박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 실패하시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시간 투자를 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이미 여기서 3, 4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가족도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인풋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저축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조언해 주실 부분 없나요? 펀딩을 박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뭐 무슨 펀딩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펀딩을 만약 받으셨으면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돈은 좀 나와요. 장학금이라니까 학비는 우선 거의 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비 부분인데 이거는 TA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교냐 아니면 연구 조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내는 데 있어가지고 부유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셨었으면 사실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니셨을 텐데 그만큼은 절대 안 돼요. 네, 그런 경제적인 뭐 모아놓으신 돈 4년 갔다 온다고 가정을 하시면 뭐 부모님이 되든 어떻게 되든 돈은 조금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래도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대신에 4년 안으로는 무조건 졸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가족이라든가 먼 미래를 보자면 저는 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들어왔던 유학 관련 이제 사연이었고요. 그 다음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읽어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좀 유학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선 읽어볼게요. 뭐 주변에 털어놓지 못하는 뭐라고 했는데 뭐 제목은 저희가 이번에 좀 필터링을 했고요. 어, 지금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2년차 유학생입니다. 지금은 잠시 학교를 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미국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미술 전공이라 이공계 분들처럼 코피 터지게 도서관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장학금도 2번 탔었고요. 예전에 유학 떠나기 전 한국에서는 돈 많아서 미국으로 유학 온 애들은 공부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전향 돈 예. 날하러 올 것이다. 혼자 위안 받으면 믿어왔는데 네. 막상 뉴욕에 와 공부하면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잘 사는 친구들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작업도 누구보다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그래서 성적도 좋고 장학금도 잘 타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분수에 안 맞는 유학까지 와서 이런 궁상을 떨고 있는데 이런 생활 속에 점점 주눅이 들고 이제는 그냥 콱 죽어버릴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신상이 밝혀질까봐 정확하게 가게 이름이나 위치는 못 대지만 유학생 사이에서 인기 좋은 힙합 레스토랑에서 저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운 좋게 사정사정하여 한인 가게가 아닌 곳에서 자리를 얻었어요. 솔직히 저는 죽었다 깨나도 현재로서는 이런 데서 밥 한 끼 못 사 먹을 만큼 좀 비싼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한인 유학생들 진짜 많이 옵니다. 주머니 사정돼서 먹으러 온 친구도 욕하는 건 아닌데 레이버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공휴일 중 하나 전전날 알바하다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한인 유학생 커플쯤 보이는 테이블이었고 저는 옆에서 테이블 세팅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엿들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들려서 보니 여자는 어학연수로 온 것 같고 남자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더군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기요라고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한국어로 네 하고 대답하니까 맞잖아 한국 사람 맞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테이블 세팅을 하는 내내 유학생이세요? 얼마나 벌어요? 이것저것 묻고 저는 대답을 대충대충 대답하고 테이블 세팅을 마쳤죠. 그리고 바로 돌아가는데 둘이 저를 보면 조용히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와서 비참하게 산다. 정말 불쌍하다 식으로 혀를 차더군요. 안 그래도 제 유학생이 처량하고 비참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덕에 우울증에 빠져 허덕이는 중에 그런 말과 여과 없이 직접 듣고 나니 뭐 만화에서 무슨 만화에서처럼 제 머리 위에 피아노라도 꽝 떨어진 것처럼 눈앞이 새까매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오길래 후다닥 골목으로 나가서 한참 울었네요. 알바하는 돈도 용돈은커녕 학비 보태는 거 쓰는 것도 맘 놓고 커피 한 잔 사 먹어본 적이 없었고 학교 애들 무슨 날마다 챙겨서 놀러 나가고 파티하고 방학에 여행 갈 때 혼자 꿋꿋이 아뜰리에를 지켰고 작업실이에요. 아, 예, 그 작업실. 다음에 재료나 안료, 브러쉬 등 살 때마다 손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한 개 사고 물감 같은 건 진짜 튜브를 비틀어서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쓰고 거기에 칼로 배를 째서 안에 붙은 것까지 싹싹 긁어 쓰는 정도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한 푼 못 붙여줘 주시던 달에는 죄인 된 심정으로 돈 달라 소리 못하고 3에서 5일 정도 굶는 날이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 가까운 친구들도 못 만들었습니다. 한참 친하게 지나가도 같이 밥 먹으러 나가거나 어울려 다니면 어차피 돈만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게 되고요. 이런 속에 있는 생각이나 저의 자세한 상황들도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친구도 많았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점차 제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무서워요. 결국 이번 텀은 등록을 못해서 쉬고 한국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 돌아올 때 결심했던 한 학기 학비만 모으면 다시 한번 바로 떠나자는 마음과 달리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다들 돈 없다 하지만 그냥저냥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쪼달리게 가난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애초부터 분에 넘치는 유학을 떠냈던 게 잘못인 걸까요? 제발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거나 혹은 이런 생활을 헤쳐나온 분이 계시다면 뭐라도 좋으니 한마디 말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실 미국에서 제일 물가가 비싼 뉴욕에 계시는 것과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평균 1.5배에서 2배 정도의 물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뉴욕 쪽에서. 저도 뭐 뉴욕 이제 근처랑 뭐 뉴저지 쪽에 살다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뭐 월세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나가서 먹으면 뭐 팁이랑 뭐다 하면 뭐 만 원은 사실 돈도 아닐 정도다 보니까 뭐 지금 글 쓰신 분 심정은 많이 이해가 돼요. 대신에 저도 이제 먼저 제 좀 얘기를 하자면 주변에 이제 2009년도, 7년도, 2008년도쯤에 그 캘리포니아 모기지 그쵸 캘리포니아 이제 모기지 그 대란 일어났었을 때 환율이 확 뛰었죠. 그때 환율이 1,500원, 그러니까 1달러에 1,500원씩 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때가 8월달, 9월달이었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뭐 1,500원이면 1달러에 사실 1.5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학비도 그렇고 1.5배다니까 다들 한국을 돌아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유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거 경제적인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마음에 짐을 좀 덜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뭐 2년 정도 된 유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부 같거든요. 그거 인정받고 편입이라든가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뉴욕 말고 다른 주로 가시는 걸 차라리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너무 비싼 데 있으면서 뭐 친구들도 못 만난다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물론 유학의 공부도 되게 우선순위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중에 뭐 직업을 구하든 뭐 뭔가 있어야 되는데 풀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재밌는 사람, 나한테 맞는 친구들 이래서 미국 가고 다양한 문화를
하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사연만 딱 보면 일하는 날 그리고 공부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모아서 다시 미국을 가신다. 저 같으면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정말 가고 싶다. 한국에도 장학금을 주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뭐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장학금을 이제 지원을 할 때 애초에 좀 찾아보거든요. 왜냐 학교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글쓴이가 이렇게 장학금 몇 번 탔다고 하시는데 뭐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뭐 제가 예전에 찾아서 진행을 해본 적도 있고 한국에서도 정말 있어요. 있는데 사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얼마든지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찾고 좀 경제적으로 조금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가 되고 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두세 번 정도만 한다. 그럼 저도 동의는 해요. 근데 매일 가서 일하고 주말에 일해야 되고 빨간 날 일해야 되고 그거는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그리고 불법으로 쓰셨잖아요. 지금 또 하나 보면 레스토랑에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 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불법이 되는 일들은 특히나 동양인이든 멕시칸이 됐든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돈 못 받으시면 본인 손해예요. 일 한 다음에 거기서 돈 안 준다 이러면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위험 요소들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시는데 한국에서 그냥 좀 계시다가 차라리 다른 진로를 찾아보고 만약에 미국 가서 다시 하고 싶다. 돈을 좀 모으시고 석사 혹은 박사. 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미대 같은 경우는 1년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때 다시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만약에 endpoint 학원에서 이 친구가 찾아와서, 난 유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거라던가, 아니면 다른 커리큘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주실지랑요. 네, 그거 먼저 네, 말씀해 뭐 주시겠어요? 만약에 endpoint에서 만약에 오셔가지고 저 뭐 장학금이라든가 혹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라고 여쭤보시면 방법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전공이냐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 자세하게 좀 찾아보고 뭐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러니까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그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편이죠. 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어쨌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네, 간절한데,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상황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좀 거기서 이제 직접 보신 사례라던가 조금 이 친구한테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쓴이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거 긍정적으로 하세요. 저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사실 부유하게 갔다 오진 않았어요. 저도 사실 남들 주변에 정말 좀 돈이 많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뭐 밥을 못 먹어서 못 가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본인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애들은 뭐 세네 번 가는 거 한 번이라도 따라가서 뭐 어울리고 그러니까 친구가 재산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대신에 본인한테 맞는 친구들 잘 만나시면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커플이 왔다고 하시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본인들 그거고 my way 하면서 자신 있게 지내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힘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 들었던 말 중에서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유학 생활을 이분처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가면.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유학 생활의 일부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좀 많이 그래서 인상 꼭 깊었던 것 많이 같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그게 꼭 금전적인 것만으로 사람 만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그게 한국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백인이 됐든 뭐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 꼭 만나고 오시고 좀 즐기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사연 진행해 네 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연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음, 6번째 고민.
네, 뭐 좀 되게 짧아요. 짧은데 좀 충분히 뭐 내용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생물학 전공 중이고요. 일단 독일로 유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는 시기는 2학년 때까지 이수를 하고 그 이후에 떠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고민을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고민하는데 답이 정말 안 나오네요. 지방 국립대인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열악하기 때문에 위탁년 분들 보면 실험 레포트 쓸 때나 레포트 쓸 때도 손으로 작성하라고 하고 실험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참고 문헌까지 베끼기 급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수업 같이 듣는 애들이랑 실험에 대해서 얘기 나누자니 그런 것도 별로 안 돼서 모르겠다고만 해서 답답하네요. 음, 일단 이거 사연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지방대에 다니는 네, 그렇죠. 친구예요. 지방 근데 이제 국립대라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서열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학력 세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의 개념으로 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편입 형태로 해서 유학을 가게 되는 것. 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편입을 미국으로 하든 사실 뭐 이분은 독일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예, 목적이 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자면 뭐 학벌 세탁이죠. 학벌 그렇죠. 세탁인데 저는 학벌 세탁을 하러 가는 거면 저는 절대 어느 나라든 유학을 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게 목적이 뭐냐? 뭐 지금 뭐 이런 게 나빠요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어떤 유학생을 하고 싶은 건지 미래에 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거는 솔직히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장황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대 갔다 와서 나 독일로 생각 중인데 왜요? 왜 독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독일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 건지. 물론 미생물학 전공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유명한 학교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석사랑 박사를 하실 건지, 독일에 가서 살고 싶으신 건지, 독일을 가시면 영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독어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독어는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외적인 것들, 학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건지, 그런 게 좀 자세히 나와 있다면 좀 더 명쾌하게 저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보자고 했으면 뭐가 좋다, 나쁘다, 뭐 학벌 그냥 목적이 뭐냐 그거부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좋은 석사, 박사를 가겠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독일에서 나는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서 갔다 오겠다가 되는 건지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지 이런 것도 다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 생각을 해보시고 가는 게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분 말고도 이제 학벌 세탁으로 말 그대로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편입이라든가 학벌 세탁 얘기들 이제 생각들 하시는 분들 뭐 편입 생각을 하신다면 제 얘기는 간단해요. 공부 미국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대학교보다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한국에서 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미국 가서도 대학 내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전공 그래 내가 한국에서 이런 대학교를 다니는데 전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전과가 너무 힘들고 학교 바꾸기에 더더욱 힘들다. 그러면 유학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영역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는 해봤자 뭐 안 된다. 학교 전과는 더더욱 안 되고 하면 그러면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음, 대신에 내가 약간 도피식이다 이러면 사실 실패하는 유학생들이 훨씬 많고 실패뿐만 아니라 시간, 돈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 졸업생들 이제 물론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다 포함을 해서 네. 이제 하는 숫자인데요. 그게 대략 4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 수가 50% 내외도 안 되는 걸로 있어요. 그러다 어, 보니까 4년 동안에 하는 것보다는 4년 동안에 졸업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5년, 4년 반, 5년 정도 돼야 한 90% 이상이 그때 졸업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편입이라든가 미국으로 가시거나 해외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외국 가는 거는 그냥 솔직히 또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어 내가 뚜렷한 목적.
그리고 경험을 쌓는 거다. 정말 더 큰 세상을 보고 오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으시면 저는 추천을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실 뭐 저희 고민 상담소도 있겠지만 저희 endpoint를 한번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요. 뭐 저희 라이브 시간은 이제 앞으로도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이때 물어봐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런 유학 관련된 고민이라든가 뭐 일에 관련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직설적으로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고민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